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 법선생TV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망인의 명의로 예치된 예금 처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에도 간혹 올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이후에 문의들이 많이 오셔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 마련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총 2편에 걸쳐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속예금을 상속법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상속예금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부터 먼저 살펴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본다면 상속예금이 상속법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상속예금을 은행에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가? 말이 좀 어렵죠. 상속재산 분할이 뭔지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당연히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즉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유한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공유가 뭐냐? 어떤 재산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시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도 할 수 있고요.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법원, 가정법원이죠. 이러한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협의 또는 심판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를 보겠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래 등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한 상태만으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잔금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등기까지 해야 온전히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말씀드린 대로 공동소유, 즉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공유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공유 상태에 불과합니다. 지분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때 비로소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은 사망이라는 상속 개시 사실로 이전이 되지만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 지분으로 등기하고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할은 말씀드린 대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나 심판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 지분을 확정해서 공유 등기를 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상속예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예금은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입니다. 채권 중에서도 가분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쪼갤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와 반대 개념으로 불가분 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가분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해서 가분 채권은 쪼갤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달리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 즉 자녀들 간에는 n분의 1이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한 1.5가 되죠. 이러한 법정 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 비율대로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기속이 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예금이 3,000만 원이고 상속인으로 ABC 자녀 3분만 있다고 가정하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 자녀는 자동으로 1천만 원의 예금 채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 때문에 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은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성급으로 모아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미리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까지 총 합한 재산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게 되어서 미리 얼마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받아갈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상속예금이 3천만 원이지만 자녀 A, B, C 중에 A가 생전에 이미 1,500만 원을 받아갔다면 총 상속재산은 남은 3천만 원이 아니고 사전증여까지 합친 4,500만 원이 되는데 이를 n분의 1씩 즉 A, B, C가 1,500만 원씩 가져가야 되지만 A는 이미 1,500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남은 3천만 원은 B, C가 1,500씩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앞의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고 봐서 세 자녀가 각 1,000만 원씩 가져간다면 A만 기존의 1,500과 1,000만 원을 더한 2,500만 원을 받아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금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법정 상속분대로 자동 기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대로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때 상속인을 알 수 없다거나 또는 특별수익이 있어서 아까 이제 예를 든 것처럼 특별수익이 있어서 상속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그 이후에 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의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심지어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은행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네들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하면 상속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한 공동지급 청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유언이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 원고들의 예금지급 청구자들의 예금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은행들 내부 업무 지침 내지 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상속예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왜 아까 위와 같이 예금 지급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은행들이 상속인들 간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입니다. 은행이 상속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 소송에 개입되는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법원이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들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개별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비교적 소액의 예금은 상속인 1인이 청구해도 그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개별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예 소액 예금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액이라면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금 인출을 은행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법원에 예금 지급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은행이 패소할 걸 알면서도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예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응소해서 판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무래도 책임의 소지가 낮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은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이 아닌 공탁금 출국 항의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은행에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은행이 원칙과 달리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가 상속인들 간 분쟁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인데요. 내용 증명으로 법률 의견서를 첨부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득을 하면 소송 없이 예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증명 한번 활용하시라고 그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상속예금과 관련해서 예금 인출 방법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알고 대응할 때 효과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에는 이번 영상에 이어서 상속예금과 관련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상속예금을 특정 상속인이 부당 인출하는 경우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